연휴 기간 동안에 파란 하늘은 하나도 못 보셨죠? 아, 연휴에 또 비가 엄청 내리고, 예, 그리고 오늘도, 예,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흐린 날씨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였어서, 예, 이렇게 파란 하늘 한번 보시라고, 예, 보여드렸고요. 꼭 파란 하늘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파란 하늘이 굉장히 많았고, 그 맑은 공기가, 맑은 날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맑은 날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16년에, 2013년에 방영된 이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에어포칼립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기하고 종말이라는 단어인 에이포칼립스를 그걸 합쳐서 에어포칼립스, 그러니까 공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3년 전에 8살 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폐병이었다. 알고 봤더니 폐 안에 미세먼지가 많았고, 그 뒤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도시를 탈출하고, 그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기를 사서 마시게도 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외출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전거를 포기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집에만 머물게 돼서 이렇게 2013년 영국의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공기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공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인도의 또 공기가 많이 안 좋다라고 막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공기질이 2016년에 환경 성과 지수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180개국 중에서 17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16년 거니까요. 2022년에는 어땠을까요? 그대로 173위를 고소합니다. 이렇게 지켜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기 질은 173등이 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전 세계 그 모든 걸 합쳤을 때 가장 환경이 좋다라는 이제 환경 성과 지수가 1등인 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기 질을만 놓고 보면 2016년이나 6년이 지난 지금이나 이렇게 공기의 질은 똑같이 173등,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이 겨울에는 또 이 미세먼지가 경보에 울리면, 그 화물차들, 경유차들 중에서 5등급이 되는 그런 오래된 경유차나 이런 효율이 떨어지는 경유차는 도심 지역에 운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운행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렀던 그런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규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공기의 질에 굉장히 문제? 심각한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심각한지 한번 또 계속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게 중국에서만 모든 게 다 넘어오는 건가? 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는 한 30에서 50% 정도고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에는 집에 한 대 이상, 두 대씩 갖고 있는 19수대로 차를 가지고 있는 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저렇게 음식을 만들 때, 그다음에 청소기를 쓸 때, 이럴 때까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염물질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미세먼지라고 하는지를 보면, 제 여기 머리카락 보이시나요? 머리카락? 안 보이시죠? 화면이라 더 안 보이실 텐데, 이 머리카락이 보다도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는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걸러내는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1000배의 차이를 낳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고요. 이 미세먼지는 보이지도 않고요. 냄새도 없고, 그런데 그게 우리 몸속으로는 들어온다는 거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코털이 나 우리의 점막이 얘를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뭐 울트라 미세먼지라고 하는 1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가 아니라 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도 지금 계속해서 그것들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SBS 뉴스에 나온 사진인데 굉장히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예, 초미세먼지를 흡입한 인체를 방사능으로 검사한 사진. 그런데 1시간이 안 돼서 간하고 폐뿐만 아니라 간이랑 이렇게 간이랑 방광까지 이렇게 그 미세먼지가 퍼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눈, 코 이쪽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이 미세먼지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미세먼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우리가 먹는 뭐 미네랄이든 이런 그 영양소하고 이 미세먼지의 크기가 별 차이가 안 나면 얘가 세포를 다 통과하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그럼 혈액 속에서 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세먼지들이 우리가 숨을 쉬는 거니까 폐에만 쌓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폐뿐만 아니라 그게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 이렇게 실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지금 이 서울의 공기가 굉장히 오염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109 마이크로그램일 때는 이게 이제 2014년 2월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기준 지금 이렇게 측정된 건데요. 2014년 저때 보면은 그동안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40분 동안 담배 연기를 계속 마셨을 때 예, 우리가 그 흡수하게 되는 미세먼지의 양하고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는. 그리고 4시간 19분 동안 디젤차 매연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우리가 만약에 집중해서 마시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죽죠. 실제로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서서히 쌓여가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의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천리안 2호의 우리나라 인공위성인 천리안 2호가 중국하고 한국의 대기질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이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이 미세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우리나라 수도, 대도시에는 빨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북서풍을 타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우리나라 쪽으로 한반도로 이렇게 저희 중국 땅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우리가 생산해내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이건 여기 보시면 날짜 적혀 있죠. 2020년 9월 9일. 그럼 지금 날짜, 오늘은 현재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현재 전 세계의 공기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공기질이 문제가 되면 세계의 대기 오염에서 실시간 대기질을 이렇게 지수화해서 시각화해 놨습니다. 이런 지도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인터넷에 구글에서 세계 대기 오염 실시간 대기질 지도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를 오늘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캡처한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이쪽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여기 117, 151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중국 쪽, 이렇게 그다음에 인도 쪽, 그리고 여기 뭐 중동아시아 쪽, 그 다음에 유럽은 그나마 좀 깨끗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쪽, 뭐 이렇게 해서 남미 쪽에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깨끗한 곳들 있죠. 이렇게 사막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공기가 깨끗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2020년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보여드렸는데 2021년에는 공기질이 좀 좋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공세 정책으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공기질이 좀 좋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는 만들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세먼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데 어쩔 수는 없잖아요. 살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유럽 지역이나 예, 이렇게 미국, 캐나다 지역은 거의 없는데요. 예, 이렇게 공기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예, 이런 쪽에는 큰 대규모 공장지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데에 공장지대가 많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와 우리나라 인구로는 예, 내수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중공업이나 이런 산업 구조가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그럼 미세먼지가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조금 더 알아보면 이제 이 미세먼지가 태아에까지도 예, 이 임산부가 예, 미세먼지를 먹었을 때, 예, 미세먼지를 그를 흡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이렇게 저체중아 출산율도 7%가 올라가고 조산 사산화율도 이렇게 8%나 올라가는 게 예, 이렇게 이제 예방과 교실에서 연구 결과로 예,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뭐 보면은 부인이 임신을 하면 이렇게 공기 좋은 데 가라 그렇고 꼭 주말마다 나가야 된다고 예, 알려줬던 선배님들도 계셨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 공기의 질과 우리 이 태아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게 참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고요. 그게 이렇게 실험 결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뭐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는 거니까 폐에만 뭐 호흡기 관련된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뇌졸중이나 치매까지 일으키는 뇌질환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폐 심장은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숨을 쉬니까 가장 심할 거고, 그리고 피부에도 예, 모공이 해대되고 피부염에 걸린 먼지가 계속 쌓이니까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물질이 예,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알레르기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레르기 유발까지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지가 콧돌에서 걸러지는데 그게 안 되면 기관지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해버리면 이제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도 가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뇌에 연결돼서 치매나 뇌졸중까지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후각세포를 타고 그냥 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신경 물질을 타고서 그러면서 그 미세먼지가 우리 뇌에 질환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얼마나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될지 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과학자는 미세먼지가 뇌손상을 일으키고 호흡을 통해 뇌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외부 공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럼 실내에만 이렇게 문 꼭꼭 닫아놓고 창문 잘 닫아놓고 있으면 좋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환기를 하지 않으면 예, 되려 실내의 공기질이 더 안 좋아진다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 자재에 있는 것들. 뭐 예전에 한때는 우리가 이 새집증후군이라고 했던 얘기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시멘트, 단열재, 뭐 음식물 쓰레기나 그 다음에 토양이나 지하수에서도 이렇게 이런 물질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실내 공기가 뭐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430만. 예, 실외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그러니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370만 명인데 예, 그 수보다 60만 명이나 많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예,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담배를 피지 않는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게 왜 그런지, 예, 왜 그런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역학조사니 뭐니 그런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실내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예, 공기질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의류 함부로 계시면 안 된다는 거, 옷 계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예, 친구 함부로 방 안에 집에서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불을. 그러면 바로 저 공기의 질이 좋았다가 바로 나빠지는 걸로 가고요. 그 집안 청소하실 때 만약에 청소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청소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하는 거니까 계속 뭐 그 정도. 근데 수치 변화는 보인다는 거죠. 미세먼지의 수치 변화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요리할 때 보통의 어떤 공기질이 매우 나쁨 상태로 간다는 거. 예, 다른 실험과 다르게 예, 이렇게 다른 1번, 2번 실험과는 다르게 예, 아주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요. 거기다가 요리할 때 환기 장치를 켜면 그나마 조금 예, 좋아지기는 하지만 20% 좋아지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환기 장치를 켰는데 예, 저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예, 단순히 그냥 냄새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미세먼지란 타서 생기는 어떤 그런 물질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저 천정에 달려있는 환기 장치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할 때 환기 장치를 켜도 예,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거를 다 1번, 2번, 3번, 4번을 다 비교해 보면 실외보다 예, 이렇게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가 방에서 예, 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미세먼지들이 더 나온다는. 그래서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를 피지 않는 주부들이 예, 폐암에 걸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계속 이런 물질들이 계속 발생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예, 자연에 있는 라돈 이 방사능인데 라돈이라는 물질이 방사능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게 85에서 90% 토양에서 땅에서 나와서 그게 갈라진 벽이나 바닥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이제 실내로 유입되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 자재들은 대부분이 뭘로 만드나요? 흙으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흙에 있는 라돈이 그대로 우리의 또 다른 이 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돈 방사능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그래서 일본보다는 7.8배나 높고 중국보다도 2.8배, 3배 가까이 높은 그런 게 이렇게 좀 심각한 우리나라는 좀 심각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댁에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통해서도 라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 물을 걸러주는 것도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대책을 조금은 세워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라돈의 공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비흡연자 폐암이 증가한다. 근데 이 이유가 바로 라돈이라는 거죠. 이렇게 땅에 이렇게 금세 틈새 이렇게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 바닥에 이 틈이 있으면 거기 땅에서 라돈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석고보드나 콘크리트로 통해서도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공기청정기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사들은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과장 광고로 해서 과징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과징금만 받아서 과징금을 주는 걸로 끝나도 되는 건지 싶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 파트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공기청정기는 전부 다 포털이다. 포털 있으면 공기청정기 없어도 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고 이게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시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이 필터에서 또 되려 뭔가를 걸러줘야 되는 필터에서 유독 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필터를 만드는 재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그 항균 작용을 거기에서 뭔가 균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균 작용을 하기 위해서 걔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하고 동일한 계열의 화학 성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2014년에 유독물질로 지정이 돼 있었던 이 옥틸 이소티아졸론이라는 물질이 청정기나 에어컨 필터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다는 게 이제 발견이 방출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필터로 해서는 권고하는 그런 뉴스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압도적 성능, 이거는 그럼 성능이 어떤지 보시면 일단 이 공기청정기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필터가 지금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는데 아까 뭐 영상에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이게 공기청정기면 필터 크기는 딱 요만합니다. 요만. 요 전면부 여기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다 이렇게 요 밑에
그 우리가 테레비나 뭐 모니터 같은 경우에 옆에 보면 테두리 이렇게 있는 걸 베젯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 베젯 정도, 아주 얇은 베젯 정도의 부분만 있고 틀만 딱 있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딱 필터가 딱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사용하시고 계실 테니까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실 텐데요. 예, 그 정도의 큰 필터가 있고요. 그러면 그 큰 필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공기에 공기가 순환을 시켜줘야 청정기가 제대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이 순환 시스템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먼지 감지 센서가 있어서 그 만약에 이 오토 모드라는 걸로 자동 모드로 해놓으시게 되면 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공기를 더 빨리 많이 빨아들여서 강하게 빨아들이면서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제거를 우리 실내의 공기질을 순환 정화시켜 주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만약에 공기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됐다 그러면 1단으로 다시 자동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걸러내는지를 보면 아까 2.5 마이크로미터가 2.5 마이크로미터가 초미세먼지였는데요. 그거보다 1000분의 1 작은, 1000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죠. 이 0.0024니까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헤파 필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헤파 필터의 등급은 뭐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0.3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입자를 얼마나 많이 걸러내느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걸러내느냐에 따라서 헤파 필터의 등급이 정해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헤파 뭐 11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뭐 10등급부터 있는데 11은 그냥 헤파라고 안 하고요. 에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효과가 있는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헤파라는 건 하이 에피션시가 그래서 고효율이라는 거, 더 많이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필터들을 이제 울파라고 하는데 울트라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이 살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 안에 산소만 있으면 우리가 뭐 물속에 들어가거나 뭐 우주로 나갈 때는 산소 마스크나 산소 탱크를 끼게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100% 산소를 집어넣으면 되려 우리 몸에서는 더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면역이나 이런 이 인체의 그런 자연적인 이 방어 태세를 키우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촘촘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반도체 라인 공장 같은 경우엔 절대 먼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먼지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에는 공기질을 엄청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15, 16등급인 울파라고 부르는 필터들인데요. 그건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아메이 앰모스피어 스카에서 사용하는 건 사용되고 있는 이 헤파 필터의 성능은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 한다는 얘기입니다. 0.0024를 다른 얘기로 하면 2.4 나노마이크로, 2.4 나노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요즘에 반도체 라인이 3나노미터를 공정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작은 입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전에 기존 제품이 0.009였는데 0.0024니까 훨씬 작은 거고요. 그 크기를 보면 2m짜리 공하고 비교를 2m짜리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2mm니까 훨씬 작은 그런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파 필터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헤파 근데 저는 아까 에파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파라고도 하고 세미 에파라고도 하는데요. 에파 필터가 20, 21,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H12, 13, 14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0.3 마이크로미터를 99.9%니까 뭐 울트라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여기 H14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지를 0.0024 마이크로미터의 물질까지 제거를 해주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작은 물질들도 있고 탄소 유기물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냄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게 되면 그게 우리
코의 후각세포를 통해서 이제 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보시면은 이 탈취 필터는 86%의 유해가스 제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톨루엔, 뭐 암모니아나 뭐 이런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런 냄새 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탈취 필터도 또 이 수수로 해서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축구장 이 표면적이 전체 이 숯들을 쫙 쭉 핀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축구장 207개에 달하는 넓이에 굉장히 넓은 넓이에 그런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안에를 통과할 때 공기들이 그 표면적 어딘가에서 이제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된다는 얘기고 그게 표면적이 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생선의 아가미 생각하시면 돼요. 생선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마시면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생선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물속에 있는 물 분자를 조금 그러니까 산소 분자를 더 많이 받아 이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가미는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쭉 흘러주면 그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이 물이 이 아가미를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산소를 더욱 이렇게 뽑아낸다고 하니까 채취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탈취 필터의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이 안에 공기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들을 걸러내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인 물질들을 보면 이렇게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5%다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장 207개가 아니라 205개네요. 205개의 축구장 크기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CA는 이거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인증 마크를 해주는데 이건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세계 표준 인증인 요거까지 암 서티파이드라는 이 인증 마크까지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의 성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방에, 우리 집에, 우리 거실에 공기를 얼마 만에 걸러줄 수 있다는 거야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CADR이라는 수치인데요. 이것이 보시면 1분에 8.5 세제곱미터를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1분에 8.5 세제곱미터의 부피의 공기를 걸러주게 되고 그러니까 20평형이면 거의 뭐 67.4니까 뭐 8분? 7, 8분 만에 8분 만에 10분 안에 공기를 걸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의 질을 좋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ADR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들에서 정확하게 CADR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직 뭐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이렇게 뭐 생수병 70개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아메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알레르기 재단,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런 데이터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영국의 알레르기 재단에서 이제 이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을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공기청정기들은 다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마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22개 전 항목을 인증받은 제품은 앰모스피어 스카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되게 요즘에 잘 나가는 뭐 LG, 뭐 퓨리케어나 뭐 이런 에어로타워나 뭐 코웨이나 뭐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숫자들이 받은 인증,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물질의 숫자인 거예요. 이렇게 적은 숫자만 받게 됐는데요. 네,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전 물질 전부 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다 제거하는 걸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의 인증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기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숨을 쉬잖아요.
가끔 이렇게 뭐 한 5분 쉬시고 뭐 1분씩 참고 그러시지 않죠? 예. 우리가 24시간 숨을 쉬게 되는데 그래서 24시간 틀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그래도 나오는 전기 요금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할 때는 예, 뭐 850원, 1,000원 이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에너지스타라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예, 이렇게 인증까지 효율적인 문에 그 에너지 효율 부분에 대해서 인증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리고 어플로도 요즘에 스마트하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공기청정기들은 가격이 꽤 비싸죠. 네, 꽤 비쌉니다. 그래서 뭐 몇 개씩을 한다 나오는데 예,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예, 이렇게 입자 크기가 0.0023 마이크로미터를 99.99%를 제거해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예, 성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예, 속하고 있죠. 예, 이렇게 돼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아메이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저렇게 그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꼭 인증을 받는다는 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저런 증거 자료 없이 저런 거 없이 제가 어떻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제품의 광고를 보고 주문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제품의 성능이 왜 우리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종말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게 벌써 10년 전인데 예, 우리가 이제는 예,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면 내가 공기 질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공기만으로도 생활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왜? 숨 쉬는 게 편해지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번 꼭 이렇게 좋은 제품, 예, 정말 그리고 제대로 된 실험 결과나 그런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찾으셔서 예,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2분 정도 더 했는데, 예,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